오늘 주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눈으로 보면은 전혀 새로운 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기도 조금 다른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사업부를 혹시 비판하는 거로 오해할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 건 아니에요. 뭐냐면 저 자신이 스스로 깨우친 걸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느낀 거를 나누는 거고, 특히 누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가장 잘못한 건 늘 저예요. 제가 방향을 못 잡기 때문에 부서나 이런 본부가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좀 이렇게 바라보면서 새롭게 검토를 해보고 싶었던 용기사업부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해외 직판할 때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 용기사업부는 동방플라스틱으로부터 주로 물건을 공급받고 작년 가을 무렵에 또 한 회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습니다. 지금 한 몇 군데서 공급받나요? 몇 군데로부터 공급받아요? 동방하고 또 어디서 하죠? 한 3군데 정도에서 물건을 공급받는데 주력은 동방플라스틱이죠. 아직은. 근데 동방플라스틱 이 재무제표를 보면 이 매출액이 이게 얼마죠? 230억 원이에요. 230억 원. 이 매출액만. 작년에 우리가 올린 총 매출액이 245억 원이었잖아요. 거래액이. 그러면 동방은 플라스틱 용기만 갖고 237억 원 매출을 올렸다는 뜻이죠. 237억 원 매출을 올리고 제조 원가를 제외하니까 제조 원가를 제외한 매출 이익이 111억 원이 된 거죠. 맞죠? 제조 원가만 제외한 거죠. 일단 111억이 남았고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제조 원가를 제한 상태에서 다시 경상비, 광고비를 제한 거죠. 그런 걸 제했더니 76억이 남았어요. 비영업이익 뭐 있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걸 빼고 나니까 법인세 차감 전에 76억 9천, 77억 원 이익이 남았고 법인세를 제외하니까 61억 이익이 남은 거예요. 이건 비율로 보면 거의 27%인가 어마어마한 매출 영업이익이 난 거죠. 우리가 정말 생고생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하고 있는 거에 비교하면은 동방은 용기 하나만 갖고 우리가 올리는 순이익에 작년에 우리 순이익이 사실은 간신히 적자를 면한 수준인데 동방은 61억 매출을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장님이 저한테 보여줬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공시된 것만 우리가 입증할 수 있으니까 이 공시된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당기 순이익만 60억이 났다는 거죠. 흔히 제가 종종 예를 들었었던 한국 인쇄통판 1위 회사 성원 에드피아가 60억에서 100억 정도 순이익이 난단 말이에요. 엄청난 그 이익이 나는 거죠. 업력은 8년 차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회사를 중간에 바꿨는지도 몰라요. 근데 실제로는 한 30년 돼요.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이 업종을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97명이네요. 이런 게 동방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 용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국내에만 팔아서 237억을 하고 60억 매출 올린 거예요. 우리도 잘했죠? 우리도 요끼가 거의 뭐 인원도 없는 가운데 정말 잘한 거죠. 그래서 작년 7월에 6천만 원 매출을 한 적도 있고 최근에 7천만 원 매출을 한 거죠. 정말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다시피 계속 성장한 거죠. 그런데 이 총 매출액이 작년 총 매출액이 5억이었나요? 제가 표가 없는데 5억 6천만 원이었나요? 거기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동방 플라스틱 작년 매출액은? 작년 매출액이요? 아, 여기 요키 우리 요키 안 없어요? 한 5억 정도 될 거예요. 이거 합계가 안 됐네, 그죠? 이거 밑에 거에서 5억 얼마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동방 플라스틱에 비해서 거의 60 몇 분의 1입니까? 50분의 1입니다. 40분의 1이죠. 4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동방 플라스틱이 한국에서 파는 거에 비해서 요키가 일본에 파는 게 불리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훨씬 유리한 게 많습니다. 어떤 게 유리할까요? 일단 인구가 게임이 안 돼요. 일본은 1억 2,500만 명이 살고 한국은 동방이 활동하는 시장은 겨우 5,400만 명밖에 안 돼요. 2.5배 정도가 큰데 일본이 경제력이 한국보다 더 높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시장 규모를 10배로 잡아요. 똑같은 상품의 경우 일본 시장이 인구 대비가 아니라 경제 규모 대비이기 때문에 시장 크기를 10배로 잡는데 그건 한 5년 전, 6년 전에는 그렇게 잡았었는데 요즘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5배 정도 크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방이 230억을 일본에서 했다면 가볍게 1,000억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1,000억이 넘어간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동방은 벌써 한국에서 경쟁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한 경제 우클라드라 그러는데 한 경제 단위에서는 한 업체가 생산 수단이나 생산 과정을 개선해버리면 반드시 다음 회사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추격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동방이 가지는 강점을 따라가는 업체들이 생기면서 동방도 갑자기 요즘 머리 아파해요. 만나면 한국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일본에 플라스틱 용기를 파는 업체는 요끼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제 가볍게 확인하니까 가격이나 종류 면에서는 우리가 압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는 경쟁사가 없다는 거죠. 일본 안에서 요끼가 거의 독보를 하는 거예요. 혼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용기 업체가 일본에 나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땐 제로입니다. 정말 그거는 여러 번 실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인쇄물을 갖고 일본에 나가고 있는 동안도 한국의 충무로에서 인쇄업자들이 따라 나간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또 나가봤자 잘 하질 못해요.
너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가 요끼가 일본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일본 용기 업체는 한국으로부터 물건을 사가서 팔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인데 그건 뭐냐면 일본의 인쇄 업체가 한국의 인쇄물을 받아가서 팔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근데 왜 안 될까요? 제조사 관리를 하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인쇄물을 파는 동안 명함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10번 이상 거래처를 바꿨어요. 그러고도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업체가 일본에 앉아서 여기다가 사무소를 놓고 관리한다. 이론적으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공급하는 곳에서 거점을 두고 곳에 거점을 두고 다른 나라에 파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요끼 비즈니스를 일본에서 흉내내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저보고 하라 그래도 전 안 할 거거든요. 너무 복잡한 구조라는 거죠. 앞에 약간 빼먹었었는데 저기 동방플라스틱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용기를 미리 제작을 해 놓고 팔았다는 데 있죠. 뭐냐면 지금 우리가 동방에서 가지고 오는 용기는 본체가 250종류가 돼요. 본체가. 그러니까 그리고 뚜껑이 한 20종류가 됩니다. 근데 본체마다 색깔을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5개 색깔이 나오니까 250 곱하기 5개가 되는 거예요. 1250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뚜껑이 20개인데 색깔이 5개다. 뚜껑은 5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자세히 모르겠어요. 뭐 5개라고 치면 또 100종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조합해버리면 갑자기 숫자가 확 늘어나는 건데 원형은 용기 본체가 250개고 뚜껑이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동방 사장님이 이거를 하나하나 미리 5만 개에서 10만 개를 다 제작을 해놓은 거예요. 250종류의 본체를. 그러니까 5만 개에서 10만 개를 제작해버리니까 제조 원가가 거의 100원, 200원이 된 거죠. 근데 팔 때는 1,000원, 2,000원에 판 거예요. 근데 그거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만들려 그러면 처음부터 금형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동방에서 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동방이 100원에 만들어서 1,000원에 팔아도 그게 더 싼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동방이 대성공을 거뒀고 동방이 그렇게 성공을 거두니까 다른 용기 업체도 이제 그거를 흉내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5배 큰 일본 시장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용기가 동방이 파는 240억이 아니라 1,000억 하는 게 사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공급은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니까. 240억이 아니라 1,000억을 파는 게 어렵지 않은 거죠. 무슨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논리적으로 지금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진짜 1,000억을 팔 수 있을까? 1,000억 파는 게 사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비전과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연 10억 팔겠다고 생각하면 딱 10억 파는 구도와 구상과 비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통닭을 자기 가족 먹고 사는 용도로만 통닭집을 운영하고요. 그 똑같은 통닭을 갖고 프랜차이즈를 연단 말이에요. 이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꿈의 크기만큼
목표의 높이만큼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목표를 넘어서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화살 관역에 명중하는 화살수는 쏜 화살수를 넘을 수 없대요. 그렇죠? 뭐 쏴야지 맞는데 다 맞아도 쏜 화살수만큼이라는 거죠. 저는 저나 본부나 사업부나 여러분이나 이 꿈과 목표를 좀 크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 무렵 정말 신기하죠. 에이컨메이트가 2007년에 중국 해외 직판을 시작했어요. 디홀릭도 2007년이었어요. 티쿤도 2007년이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해에 전부 다. 그 해에 해외 직판 사업을 다 시작했고 에이컨메이트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커요. 거의 한 2,500억 매출해요. 디홀릭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디스카운트도 일본에 1,300억을 해요. 우리는 247억을 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실제로 성취를 이룬 해외 직판 사업을 가지고 플랫폼을 만든 건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이컨메이트나 주식회사 디스카운트는 자기 물건을 파는 거에 머물러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245억이고 저기가 2,500억이라 그러더라도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러면 전 이거 할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비전의 차이고 꿈의 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용기 사업이 1,000억을 가려면 어떻게 넘겨? 두 손가락. 그치 뭐. 위로 갔나? 페이지가 없어졌나 본데. 저거. 아, 저걸 안 열리네. 일단 팔려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할 수 있잖아요.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 바보고, 그죠? 할 수 없는 걸 하려는 것도 똑같은 바보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상품을 분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가지수가 몇 개야 물으면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론을 만드는 거죠. 가지수는 본체는 몇 개, 뚜껑은 몇 개 이렇게 자꾸 분류를 해서 우리 실체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뭔지, 취급할 수 없는 상품이 뭔지, 일본에만 있는 상품은 뭔지, 대량 상품은 우리 한국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점을 가지는 것, 우리가 강점은 없지만 최소한 경쟁 구도로 올려놓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게 사실 잘 안 돼 있어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부터 그런 꿈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목표가 뚜렷해지면 이유가 생기는 거죠. 세 번째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용기 전문점으로 더 확실한 기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문점 개념은 전자상거래 시대에는 중요한 걸 넘어서 사실은 핵심이에요.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는 소비자들이 클릭 한 번으로 전국 어느 전상점이든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이 너무 쉽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동이 너무 어려웠어요. 부산에 있는 통닭집에 우리가 갈 일이 없잖아요. 동대문에 있는 옷가게에 올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소비자들이 클릭 한 번으로 가게를 휙휙 넘어다녀요. 이 얘기는 뭐냐? 좋은 가게만 살아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상거래는 독과점이 필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독점이 되면은 무조건 커지는 게 전자상거래예요. 그래서 다 없어집니다. 오로지 구인구직 코나는 잡코리아와 사람인만 남게 돼 있고요. 음악은 벅스뮤직과 멜론만 남게 돼 있는 거예요. 기껏해야 몇 개가 더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철저히 전문점이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전문점이라는 것은 가짓수가 소비자가 왔을 때 없는 게 없어야 돼요. 원하는 건 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싼 것도 있어야 되고 비싼 것도 있어야 되고요. 통이잖아요, 지금. 큰 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만 팔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통, 페인트 담는 통도 다 통이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팔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왔을 때 거기 가면 없는 게 없어. 이렇게 될 때 전문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크기, 색깔, 용도, 국적까지 나오는 거죠. 독일 박스를 팔아야 되고요. 중국 박스를 팔아야 되는 거죠. 한국 그 용기를 팔아야 되고요. 수량도 10만 개도 팔아야 되고 50개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지나치어서 우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분화할 수는 없지만 개념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점이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한국에 있는 모든 걸 모아야 되고 중국 거, 독일 거, 미국 거 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더 중요하긴 일본 거도 팔아야 돼요. 일본 거. 왜냐? 일본 거 팔아서 남겠냐? 남는다니까요. 그런 전문점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리, 주방용기, 일회용 용기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전문점 안에는 포장재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용기 사는 사람이 꼭 사는 물건이 있어요. 원스톱 쇼핑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전문점을 만들고 유리, 주방, 일회용 용기로 확대를 해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마케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저는 눈물 날 만큼 고마워요. 정말 그 인원 가지고 여기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데 이제부터는 마케팅에 투자를 하고 마케팅에 하려면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지금 용기도 오픈마켓을 여는 게 좋을까 고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청 제작할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동방 플라스틱이 250여 종, 우리가 싣지 않은 것도 우리가 올리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훨씬 많겠죠. 그거를 금형을 만들어서 20몇 년에 걸쳐서 하나하나 다 만든 거예요. 우리도 10년에 걸쳐서 하나하나 하청 제작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구상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드는 꿈을 현실에서 실현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용기를 일본에 10억 팔자고 얘기하는 순간 굉장히 많은 이제 생각과 또 활동 규칙, 이렇게 뭐 전략, 전술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 하나하나에서 목표와 꿈 이게 좀 명확할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여간 그냥 목표 없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철학하고 다를 수 있죠. 뭐 어떤 분들은 나는 이런 거 정말 싫어.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사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야, 좀 평범하게 살면 안 돼? 꿈을 좀 좁혀. 있는 대로 살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 티쿠는 그거 안 좋아하거든요. 티쿠는 그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제가 싫어하고. 어쨌든 티쿤에서는 이런 꿈과 목표를 각자 가지고 그다음에 그런 꿈과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도 성장하기를 바래요. 그런 조직의 목표나 꿈이 그런 거니까 여러분께서도 잘 받아들여 주시고 용기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봤는데 이게 꼭 용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단체 티셔츠가 왜 1,000억 못 팔겠어요? 일본에. 현수막 왜 못 팔겠어요? 성원 에드피아가 한국에서 순이익 60억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 내냐고.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데. 그동안은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근데 지난달에 우리가 3억 5천 정도 순이익이 났잖아요. 지지난달에 4월 달도 거의 3억 원 가까이 순이익이 또 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금이 부족하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상여금도 더 드릴 거고 또 더 좋은 근무 환경을 또 만들어 줄 거고 또 우리도 사옥도 살 거고 또 같이 잘 살게 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는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투자도 할 수 있으니까 각 사업부나 이런 데서도 어떤 목표를 세울까. 또 과거와 달라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없어서 빌빌할 때하고 이제 투자할 수 있을 때하고는 꿈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꿈을 같이 한번 만들고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오늘